지난번에 쌤이 여기서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다시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사이값 정리는 무조건 뭘 기억해라? 어떤 식이 이렇게 있으면 잘 안 나오네. 자, 어떤 식이 있을 때 그게 어떤 식이든 어떤 식이 0 오른쪽 0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0 이런 꼴을 만들고 구간이 A부터 B까지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끝에 나와 있는 이 구간을 함수에다 넣고 이 두 개의 부호가 반대인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방정식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풀지 않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게 되면 fx에서 gx를 뺐을 때 0을 만들어냈다, 그치?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말하는 f에서 g를 뺀 함수를 hx라고 새로 정의를 할 거예요. 주어져 있는 f에서 g를 빼봅시다. 5제곱에서 아무것도 뺄 게 없으니까 hx는 x의 5제곱. 세제곱 어때요? 없어지죠?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얘랑 빼게 된 거니까 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서 더하기 2x제곱. 자, 여기까지 계산했고 여기서는 더 이상 뺄 게 없으니까 그대로 내려오세요. 이렇게까지. 이게 바로 f에서 g를 뺀 hx라는 함수입니다. 얘가 0, 이제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구간이 어떻게 나왔다? 1부터 2까지라고 나왔으니까 이제 뭐 만들어주면 끝나냐? 이 h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와 h에다가 2를 집어넣었을 때 곱했을 때 뭐가 되면 돼요? 그쵸? 음수가 되면 됩니다. 1 넣어볼게요. 1 넣으시면 돼요. 1, 2, k 마이너스 4. 자, 이거 다 없어지네. 그래서 k만 남은 거고. 2도 그대로 넣어주면 32, 8, k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되니까 얘는 37. 40에서 3을 빼니까 37 더하기 k가 될 거예요. 뭐는 0 이렇게 나왔을 때 결론 뭐 해주면 된다? 두 개를 곱한 녀석이 자, 여기다 쓸게요. h1 곱하기 h2가 0보다 작으면 되므로 얘는 k 플러스 37. 자, 2차 부등식이 나왔어요. 0보다 작은 사이값이라고 했으니까 3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은 정수만 되니까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된다? 마이너스 36이므로 정답은 36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9-4번입니다. 이번에는 뭐는 0꼴로 나왔고 구간이 어떻게 나왔냐면 n 그리고 n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왼쪽에 있는 x에 대한 요 식을 f라고 둘게요. fx라고 하자. 그럼 이런 꼴이 되겠죠. 자, 따라서 f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자, fn 그대로 뭐 하면 돼요? x 자리에 n 집어넣어서 그럼 얘는 n 세제곱 3n 마이너스 9가 될 거예요. 자, 여기다가는 n 플러스 1을 넣습니다. 요 계산이 조금 귀찮지?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갔으니까 요렇게 정리를 좀 해주세요. 요거는 쌤이 개념 우리 교재 1에 세제 완전 제곱식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면 그거 참고해 주세요. n 세제곱 3n 제곱 그리고 3n 플러스 1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까지. 자, 하고 보니까 없어지는 녀석이 보인다. 3n 따라서 fn 플러스 1은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1에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1이 돼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두 개를 곱한 녀석이 음수가 되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마무리 fn 곱하기 fn 플러스 1 요게 0보다 작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계산해 놓은 걸로 여기 다시 써주면 이 식은 n 세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여기도 똑같이 n 세제곱 플러스 3n 제곱 마이너스 11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 다른 조건이 없어요. 뭐 해주면 대비해 주시면 돼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요. n은 1. 그럼 선생님 이거를 계속 해나가야 되나요? 보시면
1을 넣어보니 여기다가 1, 3, 9, 1, 3, 마이너스 10. 자, 일단은 뒤에가 마이너스예요. 그쵸? 마이너스 숫자가 더 커 보이지만 여기 세제곱 때문에 이 자연수의 크기를 조금만 올리게 되면 이 플러스의 값이 훨씬 커질 거예요. 그래서 1부터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n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계산 갈까요? 그러면 여기는 어때요? 부호가 마이너스 11. 그쵸? 여기는 뭐가 된다? 그쵸? 여기도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둘이 부호가 똑같아. 안 돼. 이때는 안 돼요.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n이 2일 때 넣어보시면 8, 6, 9. 자, 여기도 8, 12, 11 이렇게 됐어요. 자, 요 계산해보면 얘는 음수가 나오고요. 요 때는 20에서 11을 뺐으니까 양수가 나오고. 음수, 양수,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곱했을 때 뭐가 된다? 드디어 0보다 작은 자연수의 n의 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하면 n에 3을 넣어보세요. 그때부터는 다시 두 개의 부호가 항상 양양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답은 뭐가 된다? 바로 n은 2가 답이 됩니다. 끝. 9-6번으로 가겠습니다. 9-6번에서는 이미 구간에 대한 계산 과정이 다 있어요. 그쵸? 따라서 fx가 0이 되는 중근이 아닌 뭐 이렇게 쭉 나왔을 때 이 실근을 열린 구간 여기서 존재하도록 하는 이라고 있어요. 뭐 해주면 됐나? 또 지금까지 우리 했던 거 그대로 f-1 곱하기 f2 이렇게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다시 인수분해를 해서 쌤이 써주면 얘가 바로 이 녀석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2도 인수분해해서 우리가 써주면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게 되셨을 거예요. 얘는 F2. 이렇게. 자, 따라서 이 녀석을 했을 때 존재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항이 어때요? 얘랑 얘는 똑같아 보인다, 그쵸? 따라서 a-1, a-3의 제곱 그리고 a 플러스 2는 0보다 작다. 자, 이때 중근이 아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자, 요거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거 요 제곱이니까 요거 뭐 해주면 된다? 생략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그리고 제곱은 어떻다? 뭐를 영향을 주지 않는다? 부호 영향을 주지. 항상 양수니까. 그래서 얘 마이너스 2, a 1 데리고 오셔서 알파는 마2, 베타는 풀1 둘이 더해주는 문제였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끝납니다. 자, 10-2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사이값 정리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추가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내용이 요 앞에 요 함수 표시 요거. 우리가 선생님이랑 많이 얘기했다, 그치? 이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기함수로 부른다고 했고 얘의 특징은 원점 대칭 함수라고 했어요. 원점 대칭은 반드시 어디를 지나야 된다라고 했냐면 얘는 원점을 지나야 된다고 했어. 자, 따라서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0이 되게 하는 x값은 0은 하나는 확보가 됐다. 그쵸? 그래서 나머지 것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1과 2, 여기가 1이고 2 사이에 어떻다?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지나가든 하나가 적어도 하나 확보가 됐어. 그쵸?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도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였으면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반드시 부호가 다르게 대응이 될 거예요. 그러면 1과 2 사이에 하나, 2와 3 사이에 하나면 자, 원점 대칭이니까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제 좀 정확하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자, 여기가 1, 여기가 0, 여기 2예요. 반드시 원점을 지나게끔 그려줘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그냥 가정이에요, 가정. 자, 1일 때 양수라고 가정을 해보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적어도니까 제일 적을 때를 선생님 가정해서 그려볼게. 그러면 1과 2 사이에 부가 서로 다르니까 요렇게 음수로 그려질 거고 2와 3 사이에도 뭐 해줘야 되냐면 요렇게 부호가 다르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렇게. 원점 대칭이니까 그래프가 상대방 쪽에 0과 마이너스 1 사이에는 어디에 대응이 될 거예요? 얘를 대칭을 그대로 시키면 여기를 지나야죠.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요 사이일 때는 어디를 지나야 돼?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한 이쯤에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요쯤 있겠네. 그리고 다시 얘를 원점 대칭을 시키면 마이너스 3일 때는 얘를 이렇게 대칭이 될 거니까 이쪽으로 갈 거예요. 이쪽.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적어도 제일 적게 x축을 지날 때는 몇 개냐? 여기서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나올 거예요. y축 대칭이라면 원점을 지난다는 보장이 없어서 여기에서 지나는 개수의 2배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원점 대칭 함수일 때는 마지막 원점 요 개수까지 더해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10-3번으로 갈게요. fx의 그래프가 저렇게 진한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0은 1이고 f1은 0이며 f2는 6이고 f4는 14이다.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도 되지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요 수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와 얘가 뭐한다? 만난다. 교점이라고 했죠. 교점이라는 얘기는 fx와 뭐가 같다? 그쵸? x제곱이 같게 되는 x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의 문제하고 굉장히 비슷하냐면 앞에 나왔던 9-3번 fx가 gx하고 같게 되는 교점은 몇 개 있냐 이거였잖아. 그치? 그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선생님은 요 녀석 등식 이렇게 가서 이 녀석을 정리해보면 fx 빼기 x제곱은 0을 만들었어요. 0. 자, 이제 뭐 해주면 되냐? 0부터 4까지라고 했으니까 지금 뭘 살펴보면 돼? 0, 1, 2, 4를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선생님 3은요? 3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3은 대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x에다 대입을 해볼게요. x가 0, 0부터 여기 0 넣어주세요. f0 빼서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이 녀석은 f0는 1이었기 때문에 1에서 0을 빼면 0보다 커요. 자, x가 1일 대로 갑니다. f1에서 1의 제곱을 빼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은 0이었으니까 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돼서 음수가 될 거예요. 자, x가 2일 때도 똑같이 f2에서 2의 제곱. 2는 6이었어요. 6에서 4를 빼니까 2. 양수네요. 자, 이제 마지막 4일 때를 살펴보면 f4, 4의 제곱. f4는 14니까 14에서 16을 빼면 마이너스 2여서 음수가 나와요. 됐죠? 자, 따라서 자,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다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0,1, 0부터 1까지 해서 하나, 그 다음에 1부터 해서 2부터 하나, 다시 2부터 해서 4죠. 4까지의 범위에서 최소 하나.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오냐면 3개의 교점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10-4번으로 갈게요. 자, 0부터 3까지의 범위 중에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뭔가 복잡해서 선생님이 자, F0, F1, 그 다음에 F2, F3 각각의 부호를 찾고 이어서 G0, G1, G2, G3까지 여기도 똑같이 부호를 찾아볼게요. 자, 색깔을 조금 바꿔서 해볼까요? 자, 여기 나와 있죠. 0일 때 부호는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0보다 크면 얘가 0보다 크면 곱해서 양수라는 건 부호가 서로 같다는 얘기니까 F1도 0보다 커요. 자, 얘가 0보다 큰데 둘이 부호 곱했더니 음수라는 건 부호가 다르다. 그쵸? 이렇게. 자, F 음수예요. 음수에다가 뭐를 곱해야 음수가 나온다? 그쵸? 양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제 해결이 되겠죠? 자, 요 녀석 보면 fx는 0, 적어도 몇 개를 실근을 갖느냐. 자, 요때는 범위 f 입장에서는 0부터 1 사이. 자, 0부터 1 사이에는 부호가 어때요? 같죠? 요때는 못 가져요. 1부터 2 사이에서는 어떻다? 부호가 서로 반대다. 곱하면 음수가 될 거니까 될 거예요. 얘는 안 되고. 자, 2부터 3 사이 간격에선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얘도 될 거예요. 따라서 a는 2가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G0는 음수였어요. 음수. G1은 그러면 양수. 그리고 G2는 다시 음수. 여기서는 음수.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F하고 GX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FG를 곱한 요 녀석은 뭐예요? 음수죠. 음수. 그 다음에 F1과 G1은 어때요?
양수죠. 그 다음 F2하고 G2도 양수예요. 곱했으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자, 마지막 F3에서 G3까지는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음수가 될 거예요. 자, 함수 자체가 이때는 곱해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뭐 해야 되냐? 구간으로 봐야 돼. 0부터 1까지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둘이 곱하면 음수니까 얘 됩니다. 그 다음 1부터 2까지에서는 플러스니까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에서는 양수였고 음수였으니까 얘 돼요. 그래서 이때 B의 값도 2가 되겠네요. 더해주면 이때는 4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0-5번. 자, 여기는 앞에 문제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면 뭐가 있냐? 지금까지는 어디서 알아보라고 했냐면 0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즉 0과 3은 포함되지 않은 구간에서 실근의 개수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지금 10-5번 같은 경우는 닫힌 구간에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물어보니까 마이너스 3과 1도 근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 다른 문제하고 차이점은 요거예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첫 번째, 그쵸, 우리 음꼴 많이 만났잖아, 그치? 요게 있으니까 아하, fx가 어떤 녀석을 꼭 가질 거냐면 x-1이라는 항을 꼭 가지고 있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나 조건을 보니까 뭐도 갖고 있어야 되냐면 x 플러스 3도 갖고 있어요. 그쵸? 근데 얘들아, 이게 몇 차 함수인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2차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 나머지 몇 차인지 모르니까 그 관계식을 gx라고 선생님이 그냥 써버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fx가 예를 들어서 x-1에 x 플러스 2라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x 플러스 2를 선생님이 뭐라고 그냥 대체해서 쓴 거냐면 gx라고 쓴 거예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으니까. 자, 따라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문제를 들어가 보면 가조건에다가 그대로 넣어볼게요. 리밋 x가 1로 갈 때 x-1분의 a x-1 x 플러스 3. 자, 그 다음에 gx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여기서 뭔가 느낌이 조금 와야 돼. 여기 마이너스 3 넣으면 뭐가 돼요? 그쵸? 0이 되죠? 그리고 1을 집어넣어도 0이 돼요. 즉 fx 여기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 1과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니까 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몇 개가? 2개가 확보가 됐어요. 실근이 일단 2개가 확보가 됐고, 자, 추가로 요 식을 알아보니까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자, 0인자 제곱 해주면 x에다가 1 대입해주니까 a에다가 1 여기 x에다 1 넣어주면 4, 그리고 g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죠. 자, 이 결론은 G1은 얘를 다 넘겨주세요. 그러면 8A분의 1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똑같이 리밋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요. 자, 아까랑 똑같은 과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똑같이 2분의 1로 간다고 했으니까 0인자 제곱부터 하고 대입해주세요. 자, 대입하고 다시 보니까 A 마이너스 4 그리고 G 마이너스 3 이게 2분의 1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 얘기는 G 마이너스 3은 얘가 넘어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8A분의 1이 되죠. 자, 둘의 부호가 어때요? A 값은 지금 모르겠고 이거랑 이거랑 어차피 똑같잖아. 똑같은 숫자예요. 근데 얘는 앞에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두 개의 부호가 항상 반대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요 gx가 0이 되게인 x가 어디 있다? 그쵸? 우리 아까 어디를 살펴봤냐면 마이너스 3 넣고 1을 집어넣었으니까 요 범위 안에서 열린 구간에서 몇 개 있다? 적어도 부호가 다르니까 한 개는 존재한다. 그래서 F에서 찾은 실근 2개와 GX에서 찾은 실근 1개를 포함해서 몇 개의 실근을 갖는다? 3개의 실근을 갖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